원래 이런 거 주라이공원 주변에서 주라이공원 옷 입은 데 웃기잖아요. 원래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옷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영화 보면서도 존주풍한테서는 딴 건 안 부러운데 이 옷이 좀 부럽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영화를 좀 우울하게 보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랬어요. 사실 영화에 대한 반응이 좀 즉각적이고 뭐랄까요, 이건 이런 영화야라고 바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존 듀퐁이 데이브 fincher를 왜 죽인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영화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영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던 영화예요. 꽤 오래됐죠. 아마 존 듀퐁이 감옥에서 사망할 즈음부터 영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히스레저도 이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 공모에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감독, 그때도 이제 프로젝트 단계부터 베너 밀러가 이 영화를 만들 기획이었는데 당시에 스티븐 소더버그가 갑자기 제가 만들고 있던 영화 머니볼의 연출을 못하게 되면서 베너 밀러가 영화 머니볼의 연출을 하게 됐죠. 이야기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스티브 자일리언이 썼던 각본도 아론 소피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감독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머니볼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영화 폭스캐치의 탄생은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당도를 해서 지금 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배우 한 명 한 명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뭐 마크 러팔로,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배우죠. 지금 모습에서는 뭐 예전에 그 영화 뭔가요? 그 뭐지? 말을 해봐. 뭐. 뭐라고? 아이씨, 비밀하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 뭐죠? 저기 짐 캐리 나왔던 영화? 그 기억 지워주는 거? 아 그래. 이터널 선샤인의 그 찌질한 남자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마크 러팔로. 지금 모습 너무 멋있죠. 그때 진짜 찌질했는데 계속 좋은 영화들에 등장하는 것도, 등장할 수 있는 것도 참 배우로서 좋은 자질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오디션에 응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에 자기가 원하는 배역은 반드시 따내는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뭐 조디악 같은 영화에서 아주 뭐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한국 관객도 아무래도 대중적으로는 어벤져스의 이제 헐크 역할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뭐 지금도 이제 앞으로 나올 어벤져스 2에서 브루스 배너 역할로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온 데이브 실처 연기하는 건 정말, 데이브 실처 실제 모습 혹시 다큐 이 클립 같은 걸 보신 분들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걸음걸이부터 완전 똑같아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말투도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런 배우들 있죠. 왜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 배우. 많은 남자분들이 지금의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체링 테이텀이 진짜 그랬거든요. 체링 테이텀이 미국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둔하게 생겼고 무슨 소리인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구나.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21 스트리트 점프스트리트 뭐 이런 뭐 흥겨운 영화들에서 이제 또 매력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또 디스니 스탠드 같은 이제 깨는 영화들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지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웃음을 주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있는 배우구나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상을 못하면은 조금 좀 아쉬운 일이 될 것도 같고요. 정말 무섭게 몰입을 해서 이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크 슐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마크 슐츠라는 인물과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 그렇게 벌어진 지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족들이 살아있고요.
좀 생기겠죠. 연기 되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지만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본인의 필모그래피와는 분명히 좀 이 색깔이 다른 연기였기 때문에 또 한층 더 열심히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너무 화나가지고 거울에 이렇게 이마 부딪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원래 스크립트 없던 장면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 장면 그대로 그 영화에 그대로 쓴 거예요. 몰입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몰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초반에 많은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데고 실츠하고 마크 실츠하고 두 형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스파링하는 장면 있잖아요. 정말 뭐 그 장면 때문에 한 6개월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마지막 컷 끝내고 나서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 오히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연기가 아니었나 싶고 저 그 장면에 이 두 사람이 스파링을 하는 그 무언의 꽤 긴 분량의 저 시퀀스의 위대함은 저 두 사람 캐릭터의 이 관계 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대사나 사전 설명 없이 관객이 다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없이. 원래 그 장면 이전에 이 두 형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뭐 어떤 경기에 나가서 어떤 업적을 쌓았고 둘이 근데 지금 어떤 관계고 동생이 약간 형한테 좀 억눌려 있고 좀 약간 피해의식이 있고 이런 종류의 설명이 들어간 8분 정도의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대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 스파링 장면을 찍고 나서 베넷 밀러가 판단을 하기에 이것만 보여줘도 관객들이 이해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뭐 고스란히 들어맞았죠. 위대한 연기라는 건 이런 게 위대한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영화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냥 스크립트만 그냥 대사만 이렇게 써가지고 소설로 쓰면 그게 더 뭐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잘 읽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화는 사실 서사만의 예술은 아니잖아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이도 그 대사 몇 가지로 대사 100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영화거든요. 바로 이 폭스캐치에서 그런 종류의 장면들이 꽤 많아서 저는 참 너무 좋았고 연기 보는 재미도 있고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 배우로 넘어가서 스티브 카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스티브 카렐 하면은 일단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배우죠. 한때 진짜 너무 피폐할 때 오피스가 저를 구했어요. 정말 대단한 걸 믿으죠. 스티브 카렐이 저를 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정말 유쾌한 배우인데 꽤 진지한 배우예요. 꽤 진지한 역할을 맡았어요. 스티브 카렐이 그 전에 진지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갔던 것은 이제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삼촌 역할이었죠. 심지어 대사도 거의 없었고 굉장히 진지한 역할이었죠. 자살을 시도를 한 이후에 삼촌의 모습. 근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 안에서 아주 그것이 잘 드러났고 마치 이터널 선샤인에서 짐 캐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스티브 카렐이 대단한 배우구나. 전국에서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배우구나 라는 걸 처음 보여줬다는 건 이 폭스캐치에서는 저 희극 배우가 이렇게 전국 연기를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배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떤 아름다운 광채를 지냈던 한 시절을 우리가 영화로서 그걸 지켜보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약하면서 한없이 비뚤어져 있고 또 한없이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컴플렉스한 인물을 연기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다. 존 유퐁이라는 아주 이상한 인물을 연기를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에 막 이만한 걸 이렇게 붙이고 나오죠.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무서웠는데 존 유퐁을 혹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인물이 코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까마귀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음울하고 트로피라 백작 속에 살고 있는 집사처럼 생겼는데 그런 모습을 일단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 창백한 얼굴과 코에 그걸 붙이고 이런 모습 분장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스티브 카렐은 아마도 그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저는 이제 바람하지 않지만 그의 대표작들을 나중에 언급을 할 때 폭스캐쳐가 반드시 언급이 거론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잠깐 뭐 지나가는 말로 시에나 밀러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